안녕하세요. 오브제 성형외과의 신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벌써 이제 이 수술을 한 지가 15년 이상 정도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한 7단계 정도의 이 어떤 포인트들을 정해서 스텝 1부터 스텝 7까지 이렇게 학술대회 때 설명을 해드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내용인데, 첫 번째 단계는 피부 절개를 하느냐, 결막 절개를 하느냐, 이걸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결막 절개를 하는 것이 젊은 분들한테는 적합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피부 절개를 해서 늘어난 피부를 잘라줘야 되지만, 젊으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막 절개를 하는 것들이 더 유리하다. 이게 첫 번째 스텝이고요. 두 번째 스텝은 눈밑 지방을 제거하느냐,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느냐 해서 당연히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듯이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TTL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눈물꼬랑 인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끊어주고 그 밑으로 지방을 재배치를 해주기 때문에 이 밑에 꺾여 있는 눈물고랑이라고 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데 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눈밑 지방을 그냥 제거만 해버리면 여기 있는 눈물고랑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 눈물고랑 부분을 좀 더 개선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스텝으로는 그 접근하는 경로가 있는데, 우리가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안화경막이라고 하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앞으로 가는 방법, 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여기 그림에서 보이듯이 여기에 지금 제가 빨갛게 그린 부분, 이쪽 부분이 안화경막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있는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막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방법과 뒤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뒤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눈밑 지방이 손상이 많고 지방이 막 옆으로 새어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앞쪽으로 들어가는 방법,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더 수술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스텝으로는 경막 앞쪽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으로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눈밑 지방을 고정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눈밑 고정을 하는 부분은 여기 눈밑의 뼈 부분에 고정을 하는데, 뼈는 우리가 직접 바늘로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막이라고 하는 그 딱딱한 막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막에다가 우리가 이동된 지방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방을 그 막의 앞쪽에 고정하는 방법 또는 그 막의 뒤쪽에 고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이것도 역시 있기는 한데, 저의 기준에서 보자면 이 질긴 막을 싸고 있는 데를 튼튼하게 고정을 하려면 이 막보다 더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그 막의 안쪽에다 고정을 해줘야지 제가 한 10여 년을 봐왔을 때 불룩함의 재발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런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뼈막의 아래쪽 골막 하 고정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러면 지방을 이동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이동하는 방법, 이거는 뭐 어느 쪽이 낫다라기보다는 지방도 이동을 시켜야 되겠고 지방을 싸고 있는 막도 이동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다섯 번째 스텝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장점을 취합해서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이제 스텝으로는 제가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림이긴 한데, 이렇게 보이는 이 파란 부분이 이제 눈밑 지방이 볼록함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그 근처에 보면은 이렇게 좀 질긴, 여기 영어로는 캡슐로 팔페브럴 파샤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질긴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긴 조직을 뼈 쪽으로 당기듯이 고정을 좀 해줘야 지지력이 높아지면서 경막 강화라고 표현하는데, 앞으로 밀려나오지 않도록 그 힘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는 reinforced fascia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그 조직을 잘 이용을 해서 튼튼한 고정을 해주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계로는 이러한 고정 작업을 실을 보이지 않는 저 안쪽에서만 묶어서 실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실을
밖으로 빼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을 밖으로 빼서 고정하는 방법은 수술하는 방법들이 조금 쉽기는 한데 바늘 자국이 상당히 오래 가기도 하고 안쪽으로 고정을 해주는 것이 좀 더 오랫동안 실이 조직을 붙잡고 있으면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해서 특수 니들이 나와서 그 니들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봉합 개수가 제한적이고 저는 완전히 조직을 튼튼한 골막과 아까 말씀드린 고정하는 포인트들을 완전히 확인을 해서 반복적인 봉합을 시행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을 안쪽으로 완전히 묻어서 봉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약간의 그 술기적인 면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오브제 성형외과의 신종인 원장이었습니다.